특정 보도인데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홀로 평택을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왜 발길을 의원총회로 또 돌렸을까? 여기에는 김기현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김기현이 뭐 그렇게 유능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요즘 유능해졌습니다. 눈치도 잘 살피고 주변도 잘 살피면서 처신을 아주 빠르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면 충돌 직전까지 아주 내달했던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이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은 데는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의 거듭된 물밑 중재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은 원래가 이준석 패거리 의원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중재를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이제 역사가 이를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 김기현 대표는 거듭된 물밑 중재 역할이 발길을 바꾸게 했지만 지난해 12월 울산 회동에 무대를 마련했던 또 김 원내대표는 가운데서 이런 사다리를 잘 놉니다. 사다리를 번갈아 놓는데 결국은 파국을 잘 막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파국이 바로 그 다음에 창조를 낳기 때문에 그 창조의 길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 회동에서 막았으면 빨리 시간을 벌었고 거기서 해결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그동안 2, 3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무력하게 만든 후보를 무력하게 만든 책임은 김기현 원내대표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접촉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유리한 고지에서 잘못된 이준석을 꾸짖으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성을 지금 우리가 아리까리한 이 김 원내대표의 그 표정에서 우리는 잘 헤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후보에게 좋았느냐? 이것은 나중에 또한 평가의 대상이고 거기에 어울려서 김 원내대표의 처신 문제가 어떤 처신을 했는가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 윤 후보는 6일 오후 7시에 국회의원총회장으로 오기로 했다가 당내 반 이준석 강경 기류에 밀려서 다시 방문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의총장 대신에 평택 소방관 빈소로 향하려던 윤 후보를 돌려세운 건 바로 또 김 원내대표가 거기서 집요하게 설득을 한 것.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수차례 윤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들이 하루 종일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꼭 오셔서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윤 후보를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김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찾아가 윤 후보의 인식을 바꾸려면 이 대표도 바뀌어야 한다며 공개 의총이 아니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 대표를 압박을 했습니다. 양측을 상대로 한 물 설득과 별개로 의총장의 기류 역시 김 원내대표 전략적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표가 여기에 임한 거는 이 김 원내대표 얘기가 아니라 이 대표가 이준석이가 다른데 자기 나름대로 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당무권이 이전된 윤 후보하고 권한에 대해서 내가 권한이 이렇게 행사할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어딘가 알아보았더니 이렇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상납이라 예를 들면 이런 걸로 후보가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바로 당무권에 대한 해석이 유권 해석이 주요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러다가 완전히 매장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의총으로 향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다 알겠지만 말이죠. 역사는 도도히 흐릅니다. 60일간 땡 치면은 그 다음에 엄청난 후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 중이니까 여기저기 바라볼 필요 없고 한 지점 윤석열 후보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네. 한 재선 의원은 의총에서 이준석 퇴진론이 공개 분출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굳이 이 대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준석도 들끓는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의총장을 찾으면서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됐는데 이것이 김기현이가 했다는 겁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 역시 김원내 대표가 윤 후보에게 직접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본부장은 윤 후보와 이 대표 모두가 신뢰하는 인사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양측의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 겁니다. 이준석 역시 이날 MBC 라디오에서 권 본부장에게 무한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가 뭔데 시건방지게 뭐 무한한 뭐 기대고 뭐고 자기가 뭐예요 그게. 당대표는 권한이 없고 권 본부장은 오로지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받쳐만 주면 되는 건데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여기도 끼려고 껍죽거리는 마이너스 3선 의원이라고 해드릴까? 전용 의원이 이준석을 가리켜서 마이너스 3선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3번 떨어진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원자 붙여줬지 않습니까? 한번 혼 좀 나야 정신을 바짝 차릴 사람인데 제가 이 즈음에서 이준석 얘기를 조금 안 하려고 합니다. 왜? 6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향하려고 합니다. 당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모양새 아닙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이 지난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잘했다고 옹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말은 진실성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어저께 라디오 나가서 박수영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무언의 협박. 아니 뼈 있는 말을 하면서 협박 유사한 그런 내용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준석이는 이 인성과 품성이 고쳐질 수 없는 그러한 품성과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특유한 품성. 그 품성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정의는 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준석은 또 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본성, 품성 그것이 창조적이냐 파괴적이냐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이준석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적어도 20포인트는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갈 게 없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또 내려갈 건 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준석이는 벌써부터 안철수하고 지금 소위 단일화를 갖다가 선을 완전히 긋고 있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사감을 갖다가 대한민국 운명 정권 교체에다가 걸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게 사감이 먼저니 이게 정권 교체가 얼마나 위험한 지금 허들을 넘고 있겠는가. 윤석열 후보가 참으로 지금 힘든 지경에 있다. 자,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완전히 지켜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6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루 지나면 59일입니다. 그 다음날 지나면 58일입니다. 이거 시간이 급합니다. 나중에 60일 지나고 이준석을 쓰레기통에 박아버리든지 분노를 삭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빨리 회복시키는 이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많은 시청자들도 많이 좌절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이준석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준석은 제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 자는 우리의 무대에 놓지 말고 다만 윤석열 후보만 바라보고 윤석열 후보를 빨리 정권교체 제목으로 그 안에 빨리 투입돼서 빨리 완성되도록 만들면 우리 국민들의 의무는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단결해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통한 정권교체 이것만이 우리가 갈 길이다 라는 중요한 테이마를 하찮은 마이너스 3선 소위 젊은 꼰대 이준석 때문에 그걸 결부시킬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제 시간이 급하다.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전부 다 힘을 모으고 주변에 설득 해서 이준석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준석은 이러든 저러든
그의 운명대로 갈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주역은 누군가, 도구는 누군가,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러니 윤석열 후보를 절대적으로 확산시키는 이 우리가 홍보 요원이 국민 시청자들이 홍보 요원이 돼서 이제 설득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압승할 수 있는 이 길로 몰아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중심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